안녕하세요. 모든국어 중1 담당 강사 신유진입니다. 먼저 수업 안내에 앞서서요. 저에게 설명회나 또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주시는 질문은요. 꼭 중1부터 국어 공부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중1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빨리 습관화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 수업에서는요 50개씩 일주일에 50개씩 단어를 외우게 되는데요. 그 일주일에 50개씩 단어를 외우는 것을 12개월 동안 꾸준히 한 친구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그 어휘를 외우는 습관이 들게 되어서요 나중에 고등과정에 가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국어 공부 이외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미리 시작해서 국어 실력을 쌓아두는 것은 나중에 고3에 가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여유를 좌우한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꼭 국어 공부를 학원에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없는 중1 기간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학원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책을 좀 읽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물론 만약에 집에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스스로 문장을 작성해보고 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이라면 제가 굳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먹은 거 지키기 참 힘들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원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다른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로 저는 이번 수능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 수능 오답률 8위 문제 뭔지 아시나요? 이번 수능의 오답률 8위 문제는요. 서술어 자릿수라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서술어 자릿수는요. 어머님들 공부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초 정도만 투자를 해서 선지를 읽어보고 이거 답이네 하고 골라내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개념 중등 교육과정, 고등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즉 교과서만 해서는요. 알 수 없는 문법 개념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짜게 되었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을 그냥 짧게 설명하고 말거나 아예 설명하지 않는 식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빠진 부분의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어느 과정에서 채워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업이 바로 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제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세 번째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질문, 도대체 신유진이 누구길래 왜 신유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다른 학원과 커리큘럼상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왜 신유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사실 중등 과정에서요. 제 이름을 못 들어보셨는 게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등과정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과정을 담당했다는 것은요. 지금 고등 내신의 트렌드 그리고 수능의 트렌드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과정을 맡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고등을 가르쳐보다 보니 고등과정 학생들을 가르쳐보다 보니 중등과정에 이걸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구나. 중등과정에 이런 부분을 잘 해놨더니 고등과정에서 이 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가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학원들에는 조금 빠져있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또 채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고등 내신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중등을 맡아보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 수업은 고등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빨리 따라가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제 수업 안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이제 잘 보이시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 수업은 3반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어휘를 20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 필수 어휘를 20분 동안 공부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개씩 일주일에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단어들을 다른 용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구척장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구척장신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요. 감도 잡히지 않아 합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예시인데요. 아이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의 누구는 구척장신의 미남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미남자라는 말이 쓰이는구나 와 동시에 구척장신은 이런 용례로 이런 사람에게 쓰이는구나 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예시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사자성어나 한자어를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필수어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는 수능국어 수업을 합니다. 수능국어는 문법, 비문학, 그리고 문학 영역을 모두 고루 공부하게 되는데요. 먼저 1, 2월 달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자면 1, 2월에는 중등국어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법 개념을 한번 쭉 훑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을 외우기도 하고 또 문법 개념의 선지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 선지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선지인지 이런 선지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렇게 문제풀이 스킬까지도 모두 다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과정은요, 다양한 작품들, 중등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화해서 꼭 봐야 하는 작가의 작품들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영역은요, 수능국어 수업에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3단 구성의 마지막인 독서 논술 수업입니다. 비문학 영역과 관련된 책들을 선정을 해서요, 제가 그 안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들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조금 더 긴 글인 한 문단을 구성해보는 과정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문단을 구성해서 원고지 쓰기로 적어서 내게 되면 제가 빨간펜 첨삭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맞춤법, 어휘 또는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 간의 유기적인 구성까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집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범 답안을 붙여서 주는데요. 그 모범 답안을 다시 한번 아이가 스스로 써보면서 이런 문장 구조는 참 괜찮은 문장 구조구나. 이런 문장 다음엔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더 논리적이구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필독서는요.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그리고 이것과 함께 과학, 인문과학, 융합 영역까지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지문들로 책들로 구성을 했고요. 인문과학 영역을 제가 넣은 이유는요. 요즘 수능에 많이 나오는 트렌드가 바로 복합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을 함께 섞어서 내는 것이 추세이다 보니 그런 책을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1, 2월 과정의 책들은요, 조금 특이점이 해요체라는 문장 형식으로 끝나는데요. 뭐뭐 했어요, 뭐뭐와 같아요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아이들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조금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문장투를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했다와 같이 비문학 연결 구조, 비문학 문장 구조와 조금 더 비슷한 책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관리 있죠. 저는 사실 아이들과의 유기적인 유대감을 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아이들이 조금 더 국어 공부에 친숙해지게끔 또 국어 수업을 오는 게 재밌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많이 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이 수업 좀 재밌는데 숙제도 열심히 해가야겠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어휘도 열심히 외워야지 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국어 수업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국어 수업 오는 것이 조금 신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면 국어 수업에 담당하는 저한테, 신유진 선생님한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숙제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게 곧 성실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결국에는 국어를 잘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실제로 이렇게 국어 공부에 정말 재미를 느끼는 친구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는 저희 상담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국어 담당 강사 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